자, 얘들아, 우리 교재가 지금 요게 전범위 교재거든? 전범위 교재인데, 자, 우리가 전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 일단 주기율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출발은 오늘, 자, 몇 페이지부터냐면, 56페이지. 56페이지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건데, 56페이지를 하고 나서, 쌤이 어디로 갈 거냐면 3단원으로 갈 거야. 그래서 3단원 화학 결합 파트를 먼저 하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화학 결합이 전체 우리가 지금 개강이 한 주 늦춰졌어. 니네 방학이 오늘 해도 지금 아직 방학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방학이 이제 아직도 시작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회차가 8회차로 맞춰져야지 되는 것 같거든. 그럼 사실 굉장히 바쁜데 그 중에서 뺄만한 단원이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 결합이 그래도 제일 조금 쉬운 단원이기는 해. 그래서 화학 결합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분자 구조, 구조식 요런 위주로 오늘 할 거라서 사실 오늘은 화학 전체에서는 제일 쉬운 파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그런데 구조식을 처음 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있어. 그래서 외우기만 하면 사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외우기까지가 조금 귀찮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마 구조식 하게 될 거고 만약 우리가 조금 진도가 잘 진행이 되면은 분자의 극성 그래서 극성 분자의 특성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예정이거든. 근데 아마 분자의 극성은 좀 바쁘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주기율표부터 할 건데 주기율표는 아마 다 들어봤을 것 같거든? 다 들어봤을 텐데 문제는 주기율표를 그냥 외우면 결합 파트에서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3주기 13족 하면 지지지지직 해서 알루미늄 2주기 15족 하면 지지지지직 해서 질소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외우는 게 오늘 목표야. 되겠어? 자,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외우고 다음 주 우리 올 때까지 한 번 더 하고 그럼 주기율표가 좀 더 친해질 거거든. 자, 그럼 일단 주기율표부터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1족부터 시작해서 2족, 그 다음에 원래 가운데가 있는데 주기율표가 윗부분이 지금 보다시피 뻥 뚫려 있거든. 자, 그래서 13족을 바로 붙일게 쌤이. 그래서 20번까지 쓸 계획인데 원래 중간에 있는 3족부터 12족을 생략한 거고 우리가 20번까지는 안 나와서 자, 13, 14, 15, 16, 17, 18족 해서 주기율표는 1족부터 18족까지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수해 여기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주기율표인데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가로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1주기 그 다음 2, 3, 4주기까지 하면은 20번이 끝나는데 원래 주기율표는 7주기까지 있어. 자, 그 다음에 2주기는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만, 알, 지, 펩, 시, 홀, 라 그리고 크, 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2주기가 원자 번호도 좀 친해져야 되거든. 2주기가 3번부터 시작해서 네온이 10번까지 있어. 자, 그 다음에 3주기는 11번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18번 아르곤까지 있고 자, 그 다음에 19, 20 하면 이제 끝나. 되겠어? 자, 쌤이 지금 왼쪽 아래쪽에 여기 표시한 이건 뭐냐면 원자 번호인데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이 된 주기율표. 원자 번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 수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양성자 개수, 양성자가 플러스를 띠거든.
그럼 플러스 개수만큼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서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자, 그래서 원자의 경우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자, 중성 원자에 있어서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를 가지고 전자수를 알 수가 있어. 되겠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륨을 쌤이 한번 살짝 그려보자면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야. 2번. 그치? 자,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 원자 번호 보고 양성자가 2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원소들이 원자 핵 속에 플러스 양성자가 들어있으면 이 플러스끼리 반발력이 작용을 해. 그래서 중성자가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 원자 핵이 잘 깨지지 않는 건 중성자가 안정화시켜줘서 원자 핵이 강한 핵력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양성자가 2개면 대체로 중성자도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 이게 일반적인 헬륨의 그림이야. 되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원자 핵. 자, 그럼 플러스가 2개니까 전자 몇 개 있으면 되겠어? 전자 2개.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원자 핵을 그냥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고 여기 주변에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할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헬륨의 경우는 바깥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 바깥 껍질이 돼버려.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나머지 18쪽 원소들은 헬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네온은 양성자 수가 10개. 그럼 전자 몇 개? 10개 있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네온은 쌤이 여기에다 바로 그려볼게.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첫 번째 껍질은 사이즈가 작아서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몇 개 들어갈까? 8개. 자, 그래서 헬륨을 제외하고 나머지 18쪽 원소는 체매각 전자수가 8개로 안정한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8개가 채워지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 이런 표현을 써. 화학에서는 옥타라는 표현이 8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한데 첫 번째 껍질은 사이즈가 작아서 예외로 2개만 채워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만 체외각 전자가 2개. 나머지 18쪽은 전부 다 8개. 그래서 18쪽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18쪽을 비활성 기체라는 별명을 붙여 알아들으면 돼. 이건 사실 통합과학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고 화학에서는 이런 개념은 하찮은 개념은 조금 덜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학교마다 좀 케바케이긴 해. 자, 그리고 18쪽 비활성 기체의 경우는 얘들이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얘들은 원자 자체가 분자 역할을 해서 단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얘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래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을 쓰거든. 원자가 전자가 18쪽은 0개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요 밑에다가 원자가 전자수를 조금 이따가 다시 쓸 건데 18쪽은 8개라고 하지 않아. 18쪽만 몇 개라고 한다? 0개라고 한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리튬 한번 해볼게. 얘는 양성자 수가 3개, 전자 몇 개? 전자 3개.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자, 그래서 나머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런 식이거든. 자, 나트륨은 11번. 그러면 양성자 수 11개, 전자 수도 몇 개? 11개. 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나머지 하나 하면은 11개 다 채우겠지. 그치?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는 인간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 2주기 원소는 지금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2개.
그리고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잖아. 자, 그래서 1족이라고 하는 거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애들을 다 몰아놓은 애들이야. 자, 마찬가지 전자수를 가지고 전자를 채워도 되지만 주기율표는 이걸 굳이 다 세서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 3주기 원소는 항상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3개야. 그러면 4주기 원소 칼륨은 보나마나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몇 개겠다? 4개겠지. 자, 그래서 19개를 배치해 봐도 되고 얘는 전자 껍질 4개를 이렇게 채울 거고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을 거야. 한 번만 더 해보자면 19개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 껍질이 크면 전자가 더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도 우리는 안정환 전자 배치는 20번까지는 일단 8개를 채워. 그리고 나중에 21번 지나면 더 채울 수 있다. 일단 288 이런 순서로 들어가. 자, 그럼 여기까지가 18개 채우고 나머지 하나가 네 번째 껍질. 되겠어? 자, 그래서 1족 원소들은 전부 다 체외각 전자, 즉 원자과 전자가 하나면서 주기에 따라서 2주기는 전자 껍질 수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되겠어? 자, 그러면 또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 자,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가 9번이야. 자,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은 9개 중에서 남은 7개 채울게. 자, 그러면 얘는 바깥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야. 자, 그래서 17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 됐어? 이제 좀 분위기 파악이 됐지? 자, 염소는 3주기 원소네. 자, 그러면 얘는 원래 17번 해서 전자 배치 해봐도 되고 3주기 원소니까 얘는 보나마나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몇 개? 3개. 3주기는 전자 껍질 수 다 3개를 채우는 거야. 그리고 17족 원소는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다? 7개.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봤더니 1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2족은 2개, 13족은 3개, 4개, 5, 6, 7, 그리고 18족만 8개가 아니라 0개.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족 원소들은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하는 표현이 이제 교재에 있을 거야. 주기율표 위에 있어. 자, 같은 족 원소들은 족이라는 건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이래, 세로줄이래? 세로줄을 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런데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뭐가 같대? 화학적 성질이 같아. 이런 표현이 있어. 자, 그러면 저 화학적 성질이 같아 라는 표현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쌤이 다시 볼게.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뭐래? 가로줄은 주기. 그지? 자, 그러면 같은 주기는 뭐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1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 하나만 채운 거고 2주기는 전체 다 배치해보면 전자 껍질 2개 채워져.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족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리튬 같은 경우는 바깥 껍질의 전자가 하나야. 근데 화학에서는 바깥 껍질의 전자를 8개를 채워야지 안정해진다고 보거든. 물론 첫 번째 껍질은 예외적으로 2개만 채워도 안정해. 자, 그런데 얘가 8개를 채우려면 갈 길이 너무 먼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꺼져. 날려 그냥. 자, 원자과 전자 하나는 날리는 게 더 빨라. 8개를 채우는 것보다. 자, 그래서 얘들은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얘들은 플러스일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되기 쉬운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합할 때 이제 이게 필요한데 리튬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리튬은 1 플러스지. 나트륨은 플러스지. K 플러스지. 이게 당연해져야 돼 이제.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랑 관련이 돼 있어. 자, 그러면 베릴륨은 얘도 2개를 날리는 게 더 낫겠지? 자, 그래서 뚜뿔, Mg 뚜뿔, Ca 뚜뿔.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가 사실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책의 그림에서 지금 보면 사실 금속이 노란색 파트여서 훨씬 더 많아. 그런데 20번까지는 금속이 그렇게 많진 않아. 자, 그래서 20번까지는 2주기는 리베까지가 금속, 3주기는 나만알까지가 금속, 4주기는 크카까지만 금속 몇 개 안 되지. 그리고 21번부터는 원래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교과 과정에 안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붕소는 비금속으로 분류가 돼버려. 원래 통합과학 할 때는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야 해서 준금속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화학은 중금속을 배우는 학교가 거의 없어. 그래서 금속이던가 비금속이던가. 자, 그래서 붕소는 이온에서 빼버려. 일단 알루미늄만 원자과 전자 3개여서 산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금속들은 전부 다 그래서 무슨 이온이 잘 되네? 플러스 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야. 자, 금속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작아서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반응성은 우리가 화학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도 그래도 혹시나 또 배우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쌤이 오른쪽 편에 작은 하늘색 주기율표에 살짝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렇게 빈출은 아니야.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 금속성이라고 하는 게 금속들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작아서 이게 금속의 반응성을 줄여서 금속성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금속성이 큰 쪽이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다. 자, 플러스 이온이 잘 된다는 건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래서 니네가 통합과학 할 때 금속성, 금속의 반응성을 배울 때 금속의 대표로 제일 왼쪽에 있는 일족 원소를 금속의 대표로 배우거든. 자, 그래서 이 일족 원소가 금속성의 가장 큰 대표여서 별명도 지어줘. 알카리 금속이라는 별명이 있어. 단 수소는 제외야. 수소는 일족에서 유일하게 비금속. 그래서 요거는 화학에서도 잘 나와. 원래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야 되는데 만일 A하고 B가 화학적 성질이 같니 하면 이건 틀려. 수소는 비금속, 밑에 리튬부터 금속.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18족은 반응 자체를 안 해서 비활성 기체라는 표현을 썼거든. 자, 그러면 반응성 얘기할 때는 18족은 일단 빼. 자, 쌤이 얘는 좀 이따 다시 재울게. 자, 그러면 비금속성이 제일 큰 거는 누구냐면 반대야, 정반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더 커. 이렇게 보고 자, 요것도 반응성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18족은 비금속성이 크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 17족이 비금속성이 최대인 거야. 자, 그래서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반응할 때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다.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전자를 얻기 쉽다. 자, 그러면 17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원자과 전자가 7개. 자, 그러면 전자 하나만 더 얻으면 8개 채울 수 있어. 자, 그래서 F는 마이너스 1가? 쉘도 마이너스 1가? 자, 밑에 얘는 그냥 일단 한번 봐봐. 얘는 그 밑에 20번 넘어가서 잘 안 나오지만 브로민. 그 다음 아이오딘.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비금속의 대표로 17족을 얘도 별명을 붙여줘서 할로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별명 이름이 가끔 나와. 17쪽이 비금속 대표로 할로젠이라고 하는데 할로젠은 이게 통합과학 할 때 살짝 나와. 그래서 순서가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아이오딘인데 요오드라고도 많이 하거든.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순서인데 자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크니 하면은 17쪽은 반대로 F가 제일 커. 금속은 아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했는데 비금속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화학에서도 주기율표 할 때 저걸 살짝 언급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수능은 아예 안 나와. 얘는 어차피 니네는 참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긴 한데 자 여기가 지금 F랑 CL, BR, I에서 지금 보자면 F가 제1 반응성이 제일 큰 비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16쪽 원소인 산소나 황은 몇 가 이온이 잘 되겠어? 산소나 황은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얘는 2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질소나 이는 얘는 3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족이나 붕소 이런 건 표시를 안 할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진짜 원자과 전자가 너무 애매하게 있으면 전자를 얻기도 애매하고 잃기도 애매하거든. 그래서 얘들은 공유 결합을 해. 사실 이런 질소나 인 이런 것들도 공유 결합을 잘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율표를 일단 1차로 외울 건데 자, 처음에는 어려우면 통으로 외워도 돼. 수, 해. 리베이, 붕탄, 질산, 블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렇게 외워도 돼.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올 때까지는 이제 가로, 세로가 이제 매칭이 점점 돼야 돼. 그러니까 저게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 자, 3주기 17쪽 하면 비비비비비비 가서 염소. 4주기 1쪽 하면 비비비비 가서 칼륨. 이런 식이 돼야 되고 자, 지금 외울 때 이온으로 형태도 같이 외울 거야. 얘는 원뿔이야, 뚜뿔이야, 알루미늄 3뿔이야. 자, 15족도 화학에서는 잘 나와서 3 마이너스야, 16족은 2 마이너스야, 17족은 마이너스야. 까지. 되겠어? 쌤이 여기에 이제 마저 18족을 채워줄게. 자, 시간 잠시 줄 테니까 주기율표 암기. 주기율표가 원활해야지 그 다음 할 때 편해. 자, 쌤이 종이를 좀 줄게. 여기 누가 갖다 놓으셨네. 자, 이게 쌤이 오늘은 아마 쪽지 시험을 볼 거거든. 그러니까 쓸 때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 쌤이 해마다 쌍둥이들이 쌤 수업에 들어오거든. 근데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쌤한테 예비고부터 이제 배웠어. 근데 이뻐. 둘 다. 니네처럼 이뻐. 이쁜데 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2명이 들어가. 공부도 잘해. 이쁜데 공부까지 잘하는데 성격도 너무 좋아. 성격도 누가 뭐 이렇게 하면 내 노트 빌려줄까? 뭐 이런 착한 애들 있잖아. 완벽해. 가능해 둘 다. 자, 얘들아 질문 있으면 쌤한테 물어봐도 돼.